존경하고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,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? 제가 여러분들께서 기대하시고 또 오랫동안 기다렸던 가장 궁금해하셨던 장 박사가 모더나 2차 접종을 1월 27일 했다고 그랬는데 그걸 맞고 나서 어땠는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약속해 드린 대로 모든 부작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그 경과 보고를 하는데요. 여러분, 제가 1차 접종했을 때 굉장히 좋았다고, 정말 이 정도면은 이건 최고의 백신 아니냐, 그런 개인적인 견해를 피력 적이 있는데 이번 2차 접종을 하고 나서 그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.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하루 병원을 쉬었거든요. 그 백신을 맞고 나서 한 8시간까지는 그렇게 문제가 없어요. 참 그게 역시 RNA 핵상 기술은 보세요. 그 백신 주사를 맞고 나면 그 mRNA가 세포로 들어가서 그게 단백질로 나타날 때까지의 그 시간이 있잖아요. 확실히 그 핵산 백신은 그 맞고 나서 그 단백질이 발현되는 그 시간, 그 레그 타임이 있기 때문에 맞고 나서 처음 한 8시간까지는 뭐 별로 문제가 없어요. 근데 문제는 그날 밤이었어요. 그날 밤에 굉장히 몸살 증세가 오면서 열이 나더라고요. 그리고 굉장히 몸이 막 뻐근하고, 그래서 제가 그 디클로페낙이라고 하는 그 소염제가 있어요. 그거를 하나를 먹었어요. 먹었더니 굉장히 좋더라고요. 먹고 나서 잠을 잘 잤죠. 그러고 나서 아침이 되니까 약 기운이 떨어질 때 되니까 또 그러한 그 오한과 또 발열감도 있고 그러면서 근육통이 오는데, 그러면서 그 왠지 모를 그 뭔가의 이상한 그 피로감 있지 않습니까? 어디 몸이 그냥 나사 빠진 것 같은 거. 그 평소에 그 저답지 않은 좀 그런 뭔가 좀 에너지가 빠진 것 같은,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. 그래서 이제 제가 8시간마다 이제 디클로페낙을 먹는데 그걸 먹으면 막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. 한 뭐 8시간 아무 문제가 없어요. 그래서 제가 그날 밤은 이제 괜찮아진 것 같아서 그날 저녁은 제가 디클로페낙을 안 먹었어요. 그 전에는 제가 8시간마다 먹었거든요. 그랬는데 밤에 자면서 제가 처음으로 자면서 한번 좀 끙끙거리고 알아봤던 것 같아요. 너무 피곤하니까 일어날 수는 없지만 한 새벽 4시가 됐는데 굉장히 그냥 그 맥박이 빨라지더라고요. 한 맥박이 한 110 정도까지 올라갔던 것 같아요. 맥박이 빨라지고 제가 디클로페낙을 안 먹고 나니까 그날 밤에 그 전신 염증 반응이 오는데, 확실히 2차 접종 후에 오는 그 부작용은 1차에서 느낀 것보다 한 3배 정도 강했어요. 독감 백신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독감 백신보다는 이번엔 좀 셌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가슴이 두근거려 본 적은 없었거든요. 그래서 그날 제가 아침에 병원 그냥 다 캔슬해버리고 제가 디클로페낙을 또 먹었죠. 먹으니까 또 괜찮아져. 먹으니까 괜찮아지는데, 그때 제가 머리를 스치고 지나간 영감이 하나 있었어요. 예전에 왜 독감 백신 맞고선 많은 분들이 그 사망했다 그래서 이거 백신 때문이냐, 뭐 기저질환 때문이냐, 그거 가지고 논쟁이 많았잖아요. 이거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. 만약에 제가 기저질환이 있다든가, 예를 들어서 뭐 제가 한 88세 된 노인이고, 뭐 최근에 중풍이 왔고, 뭐 심장에 스텐트를 넣었다든가, 그런 기저질환이 있을 때 만약에 이 백신을 맞고 이러한 전신 염증 반응이 나타날 때 이거를 컨트롤하는 그런 소염제를 쓰지 않고 만약 그대로 간다면 노인들은 이거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중풍이 다시 재발하거나 아니면은 심혈관계 질환이 악화가 돼서 사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. 자,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으세요.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. 의사인 제가 봤을 때 대부분 뭐 건강한 사람들은 이걸 맞았을 때 그렇게 문제는 없지만 2차 접종했을 때 그 반응이 너무 세기 때문에 노인들 중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게 신체에 막대한 스트레스를 줘서 심박수도 올릴 수가 있고 그럴 때 심근경색이 올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백신은 굉장히 안전하긴 하지만 2차 접종할 때 굉장히 반응이 세기 때문에 그거를 차단하는 아이부프로펜이나 디클로페낙을 이용해서 그러면은 문제없이 지나갈 수가 있어요. 근데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거를 그냥 견디게 하면은 특히 치매 걸린 노인들은 아프다는 표현을 잘 못하잖아요. 그러면 인체에서 갑자기 염증 반응이 증가가 되죠. 그거에 의해서 중풍이라든가 심근경색 같은 그런 기저질환이 재발될 수 있다는, 저는 그 가능성을 알게 된 거죠. 그러면 어떤 분들이 그래요. 장 박사,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면은 차라리 백신 맞기 전에부터 그냥 약을 먹고 계속 먹으면 어떻겠냐,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에는 반대합니다. 왜냐면 실제로 타일레놀을 갖다 백신 맞기 전에 그걸 미리 줬더니 항체가 덜 생겼다는 그런 논문도 있거든요. 코비드 백신이 그런지 아닌지는 아직 그런 증거는 없어요. 그래서 그거는 제가 미리 예방적으로 먹는 건 권하지 않고요. 만약에 증세가 있으면 뭔가 좀 몸살 기운이 있고
몸이 좀 이상하다 하면은 주저하지 말고 드십시오. 여러분들 주치의하고 상의해서 특별히 그 소염제에 어떤 금기사항이 없다면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게 아이부프로펜 600mg 아니면 디클로페낙 50mg. 디클로페낙이 굉장히 강력해요. 50mg이 한 아이부프로펜 600에 해당됩니다. 그거를 8시간 간격으로 증세가 있을 때마다 필요할 때에만 드시면은 대부분 문제없이 지나가는데 제가 딱 이틀 그렇게 하고 나서 3일째부터는 좋아지고 4일째 완전히 없어졌어요. 지금은 제가 아무런 약을 안 먹고 있죠. 예,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참조하셨으면 좋겠고요. 그래서 양로원에서 어떤 노인이 코비드 백신을 맞고 4일 있다 돌아가셨다. 그러면 사람들이 야, 그 백신이 죽인 게 아니냐. 백신이 죽인 게 아니고 그 사람은 기저질환이 그 사람을 죽인 건데 백신으로 인한 그 염증 반응이 그 기저질환을 악화시킨 거지.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 독감 백신 사망자 줄이는 방법은 이거라고 말씀드린 게 기저질환이 안정되지 않은 사람한테는 주지 말라 이거예요. 좀 연기를 해도 된다는 거죠. 근데 무조건 양로원, 노인 이런 식으로 다 주잖아요. 의사들이 스크리닝 해가지고 이 사람은 퇴원한 지 얼마 안 되고 최근에 중풍이 왔었다. 그러면은 그게 안정될 때까지 넘어가던가 아니면 그걸 줘야 된다. 그래서 줬으면은 아까 제가 얘기한 뭐 아이부프로펜, 디클로페낙 특별히 그거를 먹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런 약을 환자가 조금이라도 좀 몸살이 있고 열이 나는 것 같다면 그걸 바로 주란 말이에요. 그러면은 굉장히 편안하게 지나갈 수가 있어요. 근데 그걸 안 주게 되면은 한밤중에 맥박수가 올라가고 굉장히 끙끙 앓을 수 있다는 거죠. 우리한테는 뭐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노인들에게는요, 한 80대 후반 되고 뭐 고혈압, 당뇨병이 있고 심근경색이나 중풍, 치매 있는 분들은요, 그것도 굉장히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.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사망자 수가 지금 급증하고 있고 지금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완전 의료체제가 붕괴가 됐거든요.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. 어떤 분들이 그래요. 장 박사 코로나 백신 맞고 죽은 사람들이 지금 몇백 명이 보고가 됐는데 이런 백신을 갖다 권해야 되겠냐. 그럼 여러분, 자 지금 한 2천만 명 이상이 지금 그 백신을 맞았어요. 뭐 그중에서 백신으로 인해서 사망됐다고 추정되는 숫자가 뭐 한 3,400명 된다고 할 때 지금 그 정도가 지금 되고 있죠. 만약 미국만 기준으로 한다면은 코로나에 2천만 명이 걸렸을 때 10만 명이 죽는다면은 지금 현재 치사율로 볼 때 2천만 명이 코로나 백신을 맞아서 200명, 300명이 사망을 했다. 그것도 추정이야. 완전히 인과관계가 증명된 건 아니야. 대부분은 증명이 안 돼요. 진짜 무슨 아나필렉시스나 이런 건 딱 아직까지는 아나필렉시스로 죽은 사람은 없죠. 왜냐면 그건 쉽게 리버스가 되니까. 대부분 추정이란 말이야. 이 정도면은 여러분께서 이익과 손실, 그 계산을 해볼 때 코비드 백신이 굉장히 안전하고 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계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이런 손익 계산을 하시라는 거죠. 예. 1대 1000 이상의 그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. 만약에 아주 그 간단한 약, 아스피린을 갖다가, 베이비 아스피린을 갖다가 2천만 명한테 먹여보세요. 몇 명이 그거 먹고 죽게 될까? 꽤 나올 겁니다. 그런 안전한 약들 좋죠. 이 세상에 완전히 안전한 약은 존재하지가 않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좀 손익 계산을 하자는 거죠. 누가 죽었대.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또 그 백신하고는 또 관계가 없다라고 밝혀진 경우가 대부분이에요. 지금까지 나온 거 보면. 그래서 물론 그때 그 산부인과 의사 그거는 제가 봐도 백신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. 하지만 아직까지 백신을 맞고 ITP로 그렇게 된 경우가 지금 증례가 2천만 명 중에 한 명인가요? 여러분 2천만 명 중에 하나는요. 글쎄요.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2천만 명 중에 하나의 확률이라면요. 여러분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. 예. 여러분들이 길 가다가 교통사고 날 가능성이 아마 그것보다 저는 훨씬 많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. 이익과 손실 계산을 하자는 거예요. 많은 분들이 제가 백신을 갖다가 권하니까 아니 장 박사가 갑자기 말이야 왜 그 제약회사들 돈 벌게 하는 왜 그런 백신 얘기를 갑자기 저렇게 하고 있냐. 백신을 안 맞고 면역력 키워가지고 극복하는 그런 방법을 얘기해야 되는데 여러분 백신 안 맞고 면역력 키워서 예방이 되는 방법이 있으면요. 제가 미쳤다고 백신을 권하겠습니까? 그러지가 못하기 때문에 건강한 청년이 코비드에 걸려 사망한 경우도 있잖아요. 그 사람이 면역력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. 제가 지금 코비드 확진자를 갖다가 지난 일주일 동안에 한 거의 30명 이상이에요. 제 환자 중에 지금. 그 중에 한 명은요. 병원에서 10일 동안 항체 치료 뭐 별거 다 했는데 집에 왔는데 지금 산소 포도가 떨어져. 그래서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. 그 사람은 아무런 기저질환이 없어요.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야. 면역력 좋은 사람이에요. 여러분들이 정말 코비드 환자를 한번 치료해 봤습니까? 저처럼 정말 저는 제가 지금까지 뭐 코비드 환자들을 보면 이게 일반 독감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게 확연히 드러나는데 이거를 아직까지도 출처를 모르는 어떤 음모론을 믿고 누가 썼는지도 몰라 그 글이 인터넷에 도는 글이야.
최소한 어떤 그 글을 쓴 그 음모론을 쓴 사람의 이름과 직책이라든가 그 정도는 나와 있어요. 대부분의 음모론은 아무런 그게 없어. 그 사람을 어떻게 그 소스를 베리파이를 못해. 이 코비드 사태를 보면서 야, 사람들을 속인다는 건 이렇게 쉬운 거구나. 그래서 선동이 먹히는 거구나. 그러니까 프로파간다라고 그러죠. 프로파간다가 정말 먹히더라고.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가짜 정보에 빠져서 희생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. 저는 여러분들이 특히 음모론 좋아하시는 제 구독자들께서 이것 때문에 저를 비판한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. 사람이 옳은 일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건 그건 좋은 일이라고 그랬죠. 나쁜 일을 하고선 핍박을 받으면 그건 당연한, 그건 욕먹어도 싼 건데 진리를 말했는데 비판받는 건 그건 괜찮은 거예요. 그런 비판이라면 1000번 만번도 받을 각오가 돼 있고요. 저는 항상 진리의 편에서 여러분들에게 오직 진실만을 말씀드린다고 여러 번 약속을 드렸습니다.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고 저는 과학적 데이터에 의해서 좋다 나쁘다 할까 말까를 결정하지 출처불명의 음모론자들 글을 보고선 결정하지는 않습니다. 오늘 제 강의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3%라도 도움이 됐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